황혼의 선택 62세 김철수의 진짜 자유. 62세 김철수. 35년간 성실한 가장이자 회사원으로 살아왔다. 2024년 11월 어느 화요일 오전, 아내 정미숙이 문화센터에 간다며 나갔다. 평소처럼 신문을 보다가 안경을 찾으려 아내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 손때 묻은 편지 묶음,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를 프린트한 종이들. 미수가, 오늘도 보고 싶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손이 떨렸다. 날짜를 확인했다. 가장 오래된 편지는 2014년. 10년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니, 새빨개졌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 두 아이를 키우고 손주를 함께 돌보던 그 여자가 내가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올 때 이 남자와 첫 번째 충동은 당장 편지를 들고 문화센터로 달려가 아내 앞에서 찢어버리는 것이었다. 두 번째 충동은 탐정을 고용해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아내를 법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나는 실제로 그날 오후 탐정 사무소 세 곳의 전화번호를 메모했다. 인터넷으로 불륜 재산 분할 유리한 방법을 검색했다. 배우자명의 재산 동결 방법도 찾아봤다. 10년. 10년 동안 날 바보로 만들었어. 절대 용서 못해. 그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여보, 밥 먹어. 오늘 삼겹살 구웠어. 나는 숟가락을 들 수 없었다. 35년간 함께 먹던 밥상이 갑자기 낯설었다. 저 여자와 밥을 먹는 것조차 역겨웠다. 배 안 고파. 먼저 먹어. 아내는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봤지만 곧 혼자 식사를 시작했다. 그 무심한 모습이 더 화가 났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12시, 1시, 2시. 옆에서 코 고는 아내의 숨소리가 귀에 박혔다. 새벽 3시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내를 법적으로 묶어놓고 괴롭히면 나도 똑같이 그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닌가? 복수하는데 남은 인생을 쓰고 싶은가? 진짜? 새벽 5시 나는 결심했다. 탐정도 변호사도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반차를 냈다. 부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팀원이 물었다. 응, 병원 좀 다녀와야 해서. 거짓말은 아니었다. 나는 정말 아팠다. 가슴이, 머리가, 온몸이 아팠다. 검색창에 심리상담센터를 쳤다. 처음엔 불륜당한 남편 상담 같은 걸 찾았다. 그런데 묘하게도 손이 가는 건 중년 남성 심리 상담이었다. 심리 상담센터. 예약 가능.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그게 제가 최근에 큰 충격을 받아서.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62살 먹은 남자가 울컥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오늘 오후 2시에 한 분 빈 시간이 있는데 괜찮으세요? 오후 2시. 상담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상담사가 차분하게 물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박지혜 상담사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나는 가방에서 편지 묶음을 꺼냈다. 손이 또 떨렸다. 이걸 어제 발견했습니다. 제 아내가 10년 동안 목이 메었다. 말을 잇지 못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상담사가 건넨 물을 마시며 숨을 골랐다. 선생님, 저는 지금 미치도록 화가 납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10년 동안 날 속였어요. 제 월급으로 그 여자 옷 사주고 여행 보내주고 그 돈으로 다른 남자 만났을 생각하니까 주먹을 쥐었다. 테이블을 치고 싶었다. 지금 당장 탐정 고용해서 증거 수집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 전부 지키고 싶습니다. 그 여자가 평생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혼은 안 해요. 법적으로 묶어놓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면서 평생 괴롭히고 싶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 분노 충분히 이해됩니다. 배신감이 얼마나 크실까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제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순 없어요. 다만 김철수님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 분노 아래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분노는 2차 감정이에요. 그 밑에 진짜 감정이 숨어 있죠. 철수님이 정말 느끼는 건 뭘까요?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뭘 느끼는 거지? 화. 당연히 화나지. 그런데 그게 다일까? 외롭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에 나 스스로 놀랐다. 외로워요. 35년 동안 나는 회사 다니고 아내는 집안일 하고 우린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진짜로 본 적이 없었어요. 주말에도 나는 골프 가고 아내는 친구들 만나고 우리 둘이 마지막으로 진짜 대화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났다. 아내가 외로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도 외로웠어요. 근데 나는 그 외로움을 그냥 참았어요. 남자니까, 가장이니까. 그런 거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상담사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철수님은 아내분이 미운가요? 아니면 그런 관계를 만든 상황이 미운가요? 둘 다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아내를 법적으로 묶어놓고 괴롭히면 철수님은 행복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억울해서,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나는 그날 상담실에서 1시간 동안 울었다. 62살 된 남자가, 직장에서 부장으로 20년을 일한 남자가 그렇게 엉엉 울었다. 아내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외로웠던 35년에 대해,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내 인생에 대해.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상담사가 말했다. 철수님, 다음 주에 다시 오시겠어요? 일주일 동안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복수가 아니라 나의 삶을 물어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나로 살아본 적이 있었나? 2주 동안 나는 3번 더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매일 밤 아내와 같은 집에서 지냈다. 아내는 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것이다. 나는 말을 아꼈고 눈도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여보, 요즘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다. 내 안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대로 말없이 복수할까? 아니면 대화를 시도할까? 상담사는 말했다. 철수님, 선택은 두 가지예요. 첫째, 상대를 무너뜨리는 승리. 둘째, 자신을 세우는 승리. 어떤 승리가 철수님을 자유롭게 할까요? 12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아이들이 손주를 데리고 놀러 가고 집에 우리 둘만 남았다. 미수가, 응? 오늘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아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편지 묶음을 꺼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응, 내가 봤어. 다 봤어. 침묵.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목소리가 커졌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 없었다. 10년이야, 10년. 나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밤 10시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 다니고, 그렇게 번 돈으로 당신 생활비 주고, 애들 학비 대고, 손주 장난감 사줬잖아. 근데, 당신은 10년 동안 다른 남자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면 다 용서돼. 나 지금 당장 이혼하고 재산 전부 가져갈 수 있어. 변호사도 알아봤어. 당신 유책 배우자니까 재산 분할 거의 못 받을 거야. 아내가 울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변명 안 할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 멈췄다. 상담사의 말이 떠올랐다. 분노를 쏟아내는 것과 대화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철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세요. 미수가, 응, 나도 미안해.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나를 봤다. 무슨, 당신이 왜 미안해? 나도 당신한테 진짜 남편이었나 싶어서. 35년 동안 우리 뭐 했어? 나는 돈 벌러 다니고, 당신은 집안일하고, 주말에 밥 먹을 때도 TV 보면서 먹고. 우리 마지막으로 진짜 대화한 게 언제야? 그건, 나는 당신이 외롭다는 것도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당신도 나한테 관심 없었고. 우리는 35년간 한 집에 살았지만 사실 남이었어. 아내가 더 크게 울었다. 맞아. 맞아. 나 너무 외로웠어. 당신은 맨날 회사 얘기만 하고 나는 애들 얘기만 하고 우리 둘 얘기는 한 적이 없어. 나 정말 외로웠어. 그래서 다른 남자 만난 거야? 아니, 변명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 가져주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처음엔 정말 친구였어. 근데 어느 순간 됐어. 들어도 이해 안 돼.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다시 침묵.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미수가, 나 지난 2주 동안 상담 받았어. 상담? 응. 심리 상담. 나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어. 그래서 전문가한테 도움을 청했어. 아내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래? 선생님은 내가 선택하라고 했어. 당신을 복수의 대상으로 볼 건지 아니면 대화의 대상으로 볼 건지.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지금은 어쩌면 평생 용서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복수로 남은 인생을 쓰고 싶지 않아. 아내가 눈물을 닦았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다만 우리가 계속 부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당신을 괴롭히거나 법적으로 무너뜨리거나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부부 상담 받자. 우리 둘이서는 안 돼.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 상담 받으면서 우리가 계속 함께 살 수 있을지
아니면 헤어져야 할지 결정하자. 제대로 대화하면서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미안해, 철수야. 정말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이 뭘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을 잤다. 분노도 복수도 아닌 대화를 선택한 것에 대한 안도감 때문이었다. 부부상담 1회, 안녕하세요. 부부상담 전문 최영희 상담사입니다. 40대 후반의 상담사가 우리를 맞았다. 나와 아내는 소파 양끝에 최대한 떨어져 앉았다. 우선 두 분이 상담을 선택하신 것만으로도 큰 용기입니다. 오늘은 각자 지금 느끼는 감정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나부터 시작했다. 배신감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10년 동안 속았다는 게. 그리고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아내가 손수건을 쥐고 말했다. 죄책감이요. 그리고 외로웠어요.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정말 외로웠어요. 상담사가 물었다. 미숙님, 언제부터 외로우셨어요? 10년도 더 됐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였을지도. 철수는 회사 일로 바쁘고 나는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우리는 서로 필요해서 함께 살았지, 사랑해서 함께 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끼어들었다. 그럼 나한테 말을 하든지. 당신 외롭다고, 대화가 필요하다고. 왜 다른 남자를 만나? 말해봤자 달라질 게 있었겠어요? 당신은 맨날 회사 얘기만 했잖아요. 내가 오늘 힘들었어 하면 나도 힘들어 그러고 끝이었잖아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돈 벌어야지, 애들 학비 대야지, 집도 사야지. 돈만 벌면 뭐해요? 나는 당신이 필요했어요. 돈이 아니라. 둘 다 목소리가 커졌다. 상담사가 차분하게 개입했다. 두 분 다 고통스러우셨네요. 철수님은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느낌이고 미숙님은 혼자 버려진 느낌이었군요. 나와 아내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8회차 상담. 6개월간 우리는 매주 상담을 받았다. 처음엔 서로를 비난했다. 4회차쯤엔 둘 다 지쳐서 침묵만 흘렀다. 7회차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철수님, 미숙님, 이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 분은 다시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면 존중하며 이별할 준비가 되셨나요? 긴 침묵.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철수야, 나는 당신을 다시 사랑할 자신이 없어. 미안해. 나도 노력했는데 그 감정이 안 돌아와. 내 차례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미수가, 나는 당신이 외로웠다는 걸 이해해. 내가 부족한 남편이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 10년은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지금은. 그럼 우리 이혼하자.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상담사가 물었다. 두 분이 헤어지되 어떻게 헤어지고 싶으신가요? 내가 말했다. 싸우지 말고 헤어지고 싶어요. 변호사 통해서 공정하게 재산 나누고 서로 욕하지 말고. 우리 35년이 의미 없었던 건 아니니까. 아내가 덧붙였다. 애들한테도 설명해야죠. 정직하게. 그리고 미안해, 철수야. 진심으로. 나도 미안해.
내가 더 나은 남편이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상담사가 미소 지었다. 두 분 잘하셨어요. 이별도 관계의 한 형태입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놓아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이별입니다. 5월,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는 재산분할 협의서에 서명했다. 집은 아내에게, 퇴직금과 예금의 60%는 내가, 40%는 아내가 공정하게 나눴다. 싸우지 않았다. 미수가, 응, 앞으로 잘 살아. 건강하고, 너도 좋은 사람 만나. 그런 생각은 아직 없어. 당분간은 나 혼자 살아보려고. 나도 그래. 이제야 나 혼자 살아보는 거야. 법원 나오는 길, 우리는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셨다. 35년이었네. 그러게. 길었어. 후회해? 모르겠어. 후회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너는? 나도. 우리 애들은 잘 컸잖아. 손주들도 이쁘고. 그건 우리가 함께 만든 거니까. 그래, 맞아. 우리는 웃었다. 씁쓸했지만 미워하지 않는 웃음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35년의 부부에서 존중하는 타인으로. 이혼 후 1년. 64세의 김철수는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처음엔 적막했다. 하지만 곧 나는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깨달았다. 나는 은퇴 경력을 살려 주 3일 컨설팅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일했다. 남은 시간에는 평생 미뤄왔던 것들을 했다. 제일 먼저 요리 교실에 등록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요리를 배웠다. 그 후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다. 새벽 산행의 고요함 속에서 명상을 배웠다. 그리고 남는 시간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노인복지관에서 경영 상담을 무료로 제공했다. 어느 날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60대 여성분과 커피를 마셨다. 철수 씨는 참 편안해 보여요. 무슨 비결이 있나요? 나는 미소 지었다. 저는 6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분노를 놓아주니 비로소 현재가 보이더군요. 2년 후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다. 철수 씨, 손주 돌잔치에 와줄 수 있어?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싶대. 돌잔치 날 나는 아내와 예전 집에서 마주 앉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 아내가 물었다. 편안하게 지내. 당신은? 나도 많이 변했어. 상담도 계속 받고 있고, 이제는 나 자신과 화해하는 중이야. 그때 당신이 복수하지 않고 대화를 선택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었지만 서로를 인간답게 대우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이룬 마지막 성취였다. 손주를 안으며 나는 생각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 사는 것이다. 진짜 자유는 상대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65세 생일날 나는 등산 동호회 친구들과 작은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 위에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다. 앞으로의 20년도 지난 35년의 빚을 갚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되기를. 창밖을 보았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분노로 누군가를 묶어두었다면 나도 똑같은 사슬에 묶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용서를 선택했고, 대화를 선택했고,
치유를 선택했다. 그 선택이 나를 진짜 자유롭게 만들었다. 이것이 62세의 내가 선택한 가장 용감한 복수였다. 복수는 잘 사는 것, 자유는 놓아주는 것, 행복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배신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분노의 무기로 만들지,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